우리가 한동안 의료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좀 여러 가지 일로 바빠서 좀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그야말로 풍비박산 뭐 이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도 그 건강보험공단하고 뭐 그 수가 논의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도 너무나 강력한 정부 앞에 속수무책이다. 결국은 정부 뜻대로 밀어붙이더라 하면서 그 반대하는 성명서도 내고 하면서도 정말 숨막혀 하고, 이번에 그 이제 최종적으로 며칠 전 일이었죠. 그렇게 도저히 정부하고는 타협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현재의 그 윤석열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의 그 의료 시스템을 아예 망가뜨려 버린다. 이제 정말 대책이 없다. 이런 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 의료 개혁을 한다. 뭐 또 우리 그 병원 체계를 바꿔버리겠다. 그렇게 정부가 이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뭉뚱그려서 의료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바닥부터 다 뒤집어 엎겠다. 새로 아주 좋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의료계에서 차근차근 보면은 처음에는 의사협회에서만 정부와 대립을 하고 논의를 하고 이러다가 이제는 보니까 한의사협회도 여기에 들어오고 약사회도 들어오고 이렇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간호사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정부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의료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손대고 있는 것은 뭐 보면 이미 이제 망조가 들었다. 이제 이쪽 생태계는 무너졌고 우리 국민들은 적은 돈으로 어디 아프면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는다 하는 그런 것은 좀 잊고 지내던 우리 한국인들이 이제는 다시 돈이 없으면 치료도 못 받아보고 죽는다 하는 아마 그런 소리가 다시 나올 것이다. 아니면 국가 전체가 돈이 없어서 아예 의료기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이것은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의료계에서 그래도 능력 있고 돈도 있고 또 뭐 머리도 있고 이 사회에서 그들이 발언을 하면은 좀 귀 기울여 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부하고 무엇인가를 다툴 때 참 그 요령부득이다. 그래 이번에 정부하고 뭐 수가 조정하면서 말이 안 통한다 이러는데 한 가지 기본만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여러분은 의료계에 있는 여러분은 정부를 자기하고 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을 보면. 그래서 당신이 위에 있고 우리가 아래에 있는데 정부가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잘 돼야 당신도 좋지 않느냐? 우리의 요구사항은 이건데 좀 들어주십시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권은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 혹은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왔다고 해도 직접 그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사람과 이 나라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의료계에서 지금 이 문제를 앞으로 논의를 할 때는 저 사람들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이번 의료수가 같은 경우에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거를 살라미로 잘라갖고 수가를 두 종류로 나눠서 하니까 이제 외과의들은 다 죽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정부가 외과의까지 그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생각을 하면 그런 정책을 밀었겠습니까? 뒤집어서 생각을 해라. 정부가 그렇게 할 때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도 이게 정부라고 쳤을 때 돈이 없구나. 정부가 어떻게 돈을 빼낼지, 어떻게 자기네들이 돈을 먼저 쥐고 쓰려고 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회계를 또 수가 조정을 이렇게 잘 나가면서 하는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협상을 해 보십시오. 이 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소리가 아니고 당신들이 이렇게 해서 얼마 빼가려고 하는데 그거 사실은 제대로 안 되는 거다. 아니면 우리가 그거 알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용의자나 피의자를 바라보는 눈길로 정부를 바라보면서 다투든지 협상을 하든지 해봐라.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 아마 답이 보일 겁니다. 정부도 어차피 검사 마인드로 국민을 보고 있으니까. 현재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돼가고 있다고 하는데, 한 가지 의료수가 이야기는 최근 일이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계가 가장 크게 물려 있는 게 뭡니까? 바로 그 보건 의료 인력 지원법 이겁니다.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를 세워두고 이걸 목표로 정부가 달려가고 있는데 벌써 2대에 거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법을 처음 만든 것은 2019년 문재인 대통령 때입니다.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후계자 구도였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에는 상사와 부하의 관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게 왜 중요한지를 잘 알아듣지 못하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이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이라는 것을 지금 딱 떨어진 것처럼, 지금 정부가 하려는 것처럼 생각하면 문제를 못 푸는 겁니다. 상대방의 허점을 파악을 못하는 것이죠. 이거 2019년에 만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몇 번을 이제 고치면서 이거를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가. 바로 그것 때문에 의료개혁이 시작이 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그것을 지금 계속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의료계에 있는 여러분들은 참 다루기 쉬운 사람들이다. 나는 냉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의료계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의사가 가장 위에 있고 그 밑에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뭐 각광받는 그 진료과가 아닌 치과, 한의사, 또 그 다음에 약사, 또 그 아래에는 간호사, 이렇게 이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의 이익을 가지고 언제라도 정부와 타협할 마음이 있었다. 그것을 정부가 읽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다가 한쪽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가령 정부가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바꾸면서 이 의료 시스템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제 그 하나가 2019년에 만든 이 지원법에 법 개정을 하면서 처음 들어온 게 무엇이냐 하면 약사입니다. 이미 약사는 포함되어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약사회가 끼어들고 싶었다.
지금 약사회 분들 좀 후회해야 하겠죠. 약사회가 추천한 약사를 이 보건의료 인력에 포함시키자. 그래서 법을 고칩니다. 그러면 의사 중심으로 있던 것이 의협에서 약사회로 조금 권한이 나뉘어지고 이익이 나뉘어졌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23년에 이게 이제 2020년이고 2023년에 의료계에서는 잘 알고 있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복지부에 다 넘겨라 이랬죠. 거기에 대해서 그게 부당하다느니 그럴 수 없다느니 그 보안도 문제라느니 하고 반발을 했지만 어떻게 정부에 대항을 하겠습니까? 그래 23년 말에 와서 이 데이터베이스 넘겨라 이러니까 이제서야 대한의료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이제서야 힘을 모아가지고 이거 안 된다. 그랬지만 지금 대책 없죠. 뿔뿔이 나뉘어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잘 싸우다가 보니까 이 또 다른 세력에게 이용당했구나. 이제 아마 이 정도는 한데 모였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넘어가게 되면 그리고 전자 시스템으로 모든 걸 관리하겠다고 하게 되면 사실 이게 병원들이 정부에 속해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대충 이야기를 하면 2023년 데이터베이스 사건은 바로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고 이걸 아주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라는 거에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당연히 보건복지부도 그랬죠.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이 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정부가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구축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거 넘겨라. 이미 보니까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상당히 많이 돼 있고 그 안에서 이 의료 관계된 많은 것을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4년입니다. 2024년 7월 1일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개정안이 발의됐고 이것이 이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연히 윤석열 정부는 그 문재인 정부를 이어서 하고 있는 이 동일한 일이기 때문에 뭐 성사가 되겠죠. 이거 가결이 될 겁니다. 거부권 행사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에서 제출한 이 개정안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의사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펄쩍 뛰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는 이 법 안에다가 업무조정위원회 이거를 설치하겠다.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여기에서 의사는 그 업무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고 이런 것까지 그리고 그 직역까지 결정을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려 여기에다가 시민대표 뭐 이렇게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최대 100명까지 조정위원회 위원을 둔다고 합니다. 그래 이거 회의할 때 의사협회는 여기에 참가하지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여러 한 가지 요 분류에서 대표 한 명 오면 되는데 의사협회에서는 안 왔다. 뭐 이런 식인 것 같은데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이거 생기면은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이 위원회가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다 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밖에서 지금까지 간호사는 어디에 어디까지만 해야 되고
조산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젠 다 여러분의 손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2019년에 만든 법에다가 지금 계속 끼워 넣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이제 이어서 결국은 공공의료로, 그래서 의사가 정부의 그 공무원, 월급쟁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 정부가 또 어떤 정책을 하나씩 세울 때마다 이제 완전히 정부 뜻대로 재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을, 그러면 지금까지 뭐 한 5년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앞으로 계속 가겠죠. 그러니 의대 정원을 몇 명으로 늘리느냐, 이번에 가서 우리 병원은 찬성하는데 의사들은, 교수들은 반대한다. 전공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그 말초적인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예 물기를 바꿔버리려고 하고 있다. 그것을 알고 이 의료 시스템을 정부가 사실은 감당도 못하는 게 문제겠죠. 개혁을 해서 완전히 뒤집어 엎으면, 또 뭐 그렇게 해서 잘하면 잘 될지도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가 경험해 봤듯이 문재인 대통령도 능력이 안 됐고, 그래서 그 방향은 상당히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능력이 안 되고, 더구나 지금은 우리 정부가 뭐 파산이니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 항상 임시 숫자로, 회계상 이렇게 돈으로 땜질을 하면서 뭔가 바꾸겠다. 마치 망해가는 집에서 건설 붐을 일으키듯이 더 돈을 흥청망청 쓰듯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아마 머지않아 그 파국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의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밥그릇이 떨어지는 거야 뭐 걱정이겠습니까? 의료계에 있는 분들은 경제적 여유도 있고, 다만 이 나라 국민들의 건강, 그리고 그 생명이 위험해지는 순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 병원은 괜찮으니까, 우리 지역에 좀 세금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처럼 머리 있고 또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이걸 바로 잡아야 하는 겁니다. 정부하고 싸워서 머리띠를 매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정부가 강자가 아니다. 정부가 무능하고 무력하다. 그리고 정부는 이게 어디로 흘러가는지 파악하지도 못하고 지금 어쩌면 하던 대로 상투적으로 그냥 이러고 있다. 그걸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뭐라고 했습니까? 마치 노사가 그 타협을 하듯이 정부를 보고 이것은 이래서 우리가 이러면 어렵습니다 라는 이야기 하지 마라. 정부더러 너희가 지금 여기에서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의료보험 쪽의 돈을 어떻게 빼내서 쓰든지, 거기에 돈을 더 채워서 다른 목적이 있든지, 이런 식의 엉뚱한, 다른데 바로 그 동인이 있다. 이렇게 좀 시선을 돌려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이제 보니까 좀 새롭게 보이십니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여기에 대해서 한 개 하위위원회가 어떻게 그 의료계의 그 직역을 결정하느냐 이러면서 흥분하고 그랬었죠. 그거 뿌리가 깊은 겁니다.
아주 악성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의 정부가 이거 물려받아서 하고 있다. 2019년에 이 썩은 뿌리 이거부터 제거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된다. 이것을 보고 다시 이 문제에 대처를 해야 하겠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본인들도 떳떳하지 못한 데가 있죠. 지금 리베이트라든지 하는 것으로 쫓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스스로 도려내야 합니다. 이 검사라는 조직은 자기 자신을 심판대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남에게서 약점이 있으면 법을 위반했다고 하면은 아주 엄정하게 기세등등하게 상대방을 잡고 또 상대방을 무릎 꿇게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점이 있는 의료계 어렵기는 하겠지만 스스로 자정 노력도 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리고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그런 좀 높이 올라가서 전모를 들여다보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이 문제에 응해야 하겠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